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어제 좀 괜찮으셨어요? 어제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맞아요. 많이 걱정이 됐는데요. 근데 오늘 그래도 좀 중국 증시도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라 조금 그나마 괜찮지 않나 안도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새해부터 좀 액땜을 심하게 하는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또 서킷 브레이커를 올해 도입하자마자 어제 바로 또 발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상 최초로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다시는 없어야겠죠? 그쵸. 저는 어제 도입하자마자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해보는 건가 하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좀 일단 하루 출발했던 우리 장이요. 지금은 빨간불을 양시장이 지금 켜고 있는데요. 오늘 관건이 또 중국 증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우선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로 잘 돌아오고 있는데요. 네.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이 1933포인트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77% 정도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679포인트 후반대 보여주면서 0.3%대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급상을 보자면 개인들의 흐름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개인이 417억 원 정도의 매도 전환이 한 모습이고 기관과 외인들이 양매수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주체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장 초반부터 강했던 외인들이 계속 유지해주면서 127억 원대의 강한 매수세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1억 원과 99억 원의 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상해 증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실시간이 아닌 관계로 좀 마이너스 부분이긴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대로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상해 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시작이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대감 가지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장 마감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쉬운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었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드려야죠. 어제 이제 이게 맞습니다. 실시간 검색에 올라가는 바람에 많은 분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가가 급등 또한 급락하는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는 자, 1번 롤러 스케이트, 2번 롤러 블레이드, 3번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네, 어제 경험을 해보셔서 네. 다들 정답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릴 때 참 좋아했어요, 저는 이거. 저는 롤러 블레이드를 타다가 팔을 2번 뿌려먹어가지고 아이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타셨던 모양이네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시세 차이 물량 출회로 하락 후 반등.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폐장일에 쭉 올랐다가 개장일인 어제는 다시 쭉 내렸다가 오늘 다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쉽게 그 기세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시글 반응 어떤가요? 네, 게시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드러난 적자 공사는 빙산의 일각일 뿐 2016년 적자 지속 충격적 이런 글도 있었고요. 삼성 계열사 다 폭망 중인데 네. 이것만 폭삭 망하는 중인데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만 원 간다 무조건 이런 글도 있었고요. 딱 봐도 이건 5천 원인데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갈리네요. 자, 유증 무조건 성공시키려면 주가 하락 방치하진 않을 듯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물타기 해도 될까요? 이런 게시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추가 물타기 해도 될까요? 같은 질문은 어제 좀 많이 나왔을 법한 질문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멘토님께서는 일단 이 종목 2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겠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예요. 이제 유상증자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 급등을 3차례나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이 어제 조금 출회가 좀 같이 나오지 않았나. 어제 또 상당히 또 코스피 쪽의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이 관련해서 혹시 모를 오늘장에 대비한 급등 종목들을 미리 기관과 외인들이나 또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가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또 바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은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과 이제 또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현재 3% 가까운 상승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2만 원을 우선 짚어드렸는데 2만 원도 참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의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17만 원까지 이게 고점 포인트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10만 원대 위에 보여 계신 분들도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2만 원이 가봤자 10만 원 가격 기준으로 해서 5분의 1 정도 회복을 한 좀 가격입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들을 좀 상당히 좀 눈여겨보자면 많은 거래량들이 터진 구간대 2015년 초 그리고 2015년 말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왔었어요. 여기 확인을 좀 확대해드리자면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 이 포인트에 맞춰 봤을 때도 2만 원 정도 구간대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거래량을 대변했을 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열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은 유상증자 이후에 과연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물량들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누가 과연 받아주면서 주가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참고하신다면은 충분하게 2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시고서 조금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는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또 급락이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은 작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작게 분할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유상증자 꼭 받자라는 이야기 강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그룹 오너리스크 이후 반등. SK 하이닉스입니다. 정말 하반기 내내 슬펐던 종목이었는데요. 반등하나 싶으면 다시 내려오고 이 3만 원대 근처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최태원 회장의 CEO 리스크까지 불거졌습니다. 자, 정말 이 SK 하이닉스로 고생 중인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오르긴 하지만 좀 더 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4만 원대, 4만 중반대 굉장히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 게시글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 오늘 조정 마무리 성공 투자하시길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외인들을 믿으시오. 3, 4개월 후면은 5만 원. 네. 요건 좀 봐야겠네요. 네. 자, 일단 외인과 기관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을 제대로 못 가네 답답하다 이런 좀 푸념 섞인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한 번을 제대로 못 갑니다. 사실 이게 좀 2012년도부터 해서 한번 제대로 갔죠.
한 2년 정도 상승을 계속 좀 줘서 5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2015년 초반까지 해서 5만 원대도 또 한 번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랠리를 보여주다가 2015년 이제 한 6월부터 해서 계속 좀 하락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간까지 28,000원까지도 내려왔다가 네. 다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빠졌던 이유가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그 이혼에 대한 부분, 그쵸. 오너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SK그룹 전반에 걸쳐서 다 조정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3분기도 그랬고 4분기도 그랬고 디램과 낸드 가격이 좀 하락 그 추세를 좀 그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영향을 좀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1분기 올해 1분기부터는 조금 상승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견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거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상승 분위기를 탈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5만 원까지는 사실 실질적으로 올라가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현재 바닥 포인트를 한 3만 원 잡고요. 고점 포인트를 한 4만 7, 8천 원으로 잡아봤을 때 그 중간 라인 정도 해당하는 요 포인트가 나올까요? 한 3만 7, 8천 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기술적인 반등인데 바닥과 고점에 대해서 좀 맞춰보는 건데요. 완전 최고점 자리를 맞춰본다면 4만 원까지도 열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높게는 4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좀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또 아까 의견 중에 게시글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외인들의 투자 흐름인데요. 외인들이 계속 12월 거의 중순부터 해서 계속 매수를 좀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 300만 주, 140만 주, 120만 주 등등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는 나오고 있어요. 기관들의 그 흐름, 기관들은 매수 매도를 반복적으로 조금 보이는 모습이지만 외인은 최근에 꿋꿋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방해했던 요인, 요게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는 최태원 리스크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은 반면에 매수 의견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간대에서는 거의 평균 단가 포인트보다 살짝 위에 있는 구간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3만원 초반대, 3만원 초반대 라인에서는 외인들이 쉽게 깨뜨리지 않고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물리지 않으려는 시도 자체가 현재 좀 나오고 있다 보거든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봤을 땐 1차적으로는 라인상의 흐름에서 바로 전 고점 자리의 흐름 정도 되는 한 34,000원 정도 자리, 한 61선 정도 될까요? 121선 정도? 121선 정도 라인까지는 큰 무리 없이 1차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 고점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 요 포인트겠죠? 36,000원. 좀 단계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만원. 이게 한꺼번에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차트를 제가 좀 뒤로 크게 좀 빼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구조고, 네.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등이 좀 나온 이후에 조정 거치고 34,000원 안착하고요. 그 다음 다시 횡보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짧게 그리는 거지만 거의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한 36,000원대, 요 전고점 자리 36,000원, 38,000원까지의 라인을 아마 도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 다시 한번 4만원대까지의 도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상승과 횡보를 거치면서 2차 반등과 3차 반등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더 이상의 바닥은 확인하지 않으면서 올라주는 그림이 1월 중순, 코스피가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 1월 중순부터 같이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 그때 좀 따라가는 포인트가 잘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보여준다면 하이닉스는 큰 문제 없이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은 확실히 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이 지난 3분기 실적이 꽤 좋았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쭉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으로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봐주셨는데 일단은 그보다 앞서 발표될 4분기 네.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지금 낸드나 디램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미 나와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요. 네. 그 포인트에 맞춰본다면은 충분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상치, 실적 예상치는 하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튀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완벽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해서 이제 나왔구나, 걱정할 게 없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1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코스피가 간다는 것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안정권에 접어든 올해의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셨을 때 보시는 초점을 맞추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보다는 이 올 1분기 실적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계적인 상승 기대를 보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희망퇴직 우려로 전 국민적 관심.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최근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실적 우려감에 더해서 재무적 우려감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신입사원까지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면서 정말 세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회사가 좀 얼마나 힘들길래 하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더 씁쓸합니다. 사실 이게 이게 좀 젊은 청년들을 네, 말문이 막히죠. 네, 이게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쵸. 신입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다, 다 없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도 그쵸. 했지만, 또, 한간에는 또 이제 두산그룹의 또 회장의 또 아들분께서는 또 금수저로 태어나서 또 바로 또 전무가 된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그래서 좀 네. 이게 정말 두산이 하는 일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맞아요. 게시글을 좀 먼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매우 저평가, 평단을 낮출 기회인가, 이런 글이 있었고요. 자, 오늘부터 반등해주길, 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4,500원이 지지선인가, 이런 글이 있었고요. 지금 가격에도 대차 공매도 급증, 또 이런 글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2,500원이 무너지면 들어갈까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4,500원대인데 2,500원까지 지금 내려갈까라고 보신 모양이죠. 오늘이 지금 거의 그래도 두산 인프라코어의 최저가 수준인데, 바닥을 이렇게 낮게 잡을 수가 있나 싶습니다. 자, 멘토님은 어떠세요? 이 종목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자, 그렇죠. 참 저도 봐야 될 부분인데, 아까 좀 말씀 주신 대로 대차 거래에 대한 부분을 좀 봐볼게요.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보자면, 어제 보면 대차 거래 증감이 32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총 수량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데도 계속 또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고매도 세력에 대한 부분이 결탁한 건가,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하지만 반면에 12월 초까지는 계속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좀 약간 좀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좀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계속 밀리는 이유는 시장의 그 신뢰를 좀 잃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 도는 이야기들도 보자면,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리는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포인트에 맞춰서 좀 같이 조금 엮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두산 인프라코어가 하는 사업군 자체가 그렇게 현재 시장, 우리나라 그 전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의 업황에서 잘 돌아가는 성공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대형주 종목 가운데서 제조업 포인트에서는 대체로 다 이제 하락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좀 빠져나갈 수 없는 모습이고, 결국은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흐름을 좀 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는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시점에서 보더라도 4,0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당장에 이걸 이제 외인들이 지금 수급 상황을 보냐면, 외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간이 워낙에 좀 많은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거의 그냥 손절 느낌으로 정리합니다.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 매도한 물량이요, 280만 주인데, 투심도 50만 주고요, 금융투자 45만 주인데,
연기금이 이렇게 정리한, 연기금은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수익을 보지 않고서 그냥 정리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 모습이고, 외인들이 매수를 좀 하는 포인트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수량이 외인들의 흐름도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이 아직 들어왔다고 보기도 힘든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들만이 이 종목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밥캣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조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만도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좀 시기적으로 이른 모습이고, 유상증자 이후부터 해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직 좀 세간의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로를 찾고 있긴 하지만은 쉽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상승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락 쪽이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하락 쪽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고민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가능한 한 이 종목을 낙폭이 과대했다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보유 종목, 보유하신 비중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급등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그나마 조금 단가를 낮추셔서 조금이나마 손실을 줄이셔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 이렇게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8907님이 보내주셨네요. 코스닥 오늘 사볼 만한 업종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스닥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조금 빠지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맞습니다. 있죠. 일단 지금 매수 타이밍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코스닥은 사실 어제도 안 빠졌었죠. 네, 오늘도 잘 올라왔고요. 1월 효과 확실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29일하고 30일 날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그 물량을 매수했던 큰 기관들이나 큰 손들은 코스닥 지수를 또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해서 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네. 그때 올랐던 그 흐름 대비해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잠잠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되고, 네. 업종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당연히 주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춘절이죠. 중국의 춘절 효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중국인들이 그 당시에 한 80만 명 좀 안 돼요. 근데 그 효과를 본다면 화장품주들이나 면세점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국인들이 작년에 500만 명이 이제 해외 출국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15% 이상이기 때문에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는 다시 메르스 위험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화장품이나 면세, 특히 면세가 될 수 있겠네요. 그쪽 관련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물론이고요. 중국 춘절 대비해서 화장품과 면세 관련주까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제약바이오 정말 네. 대단했죠. 어제 그렇게 좀 폭락장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음에도 그래도 하락 마감했잖아요. 맞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이렇게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네네. 경우 다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셀트리온은 이게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이죠. 2014년 11월부터 말씀을 계속 드려서 지금 현재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퍼펙트한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도 또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1년 이상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측면에서 한 200% 정도가 나오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을 포함해서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난달까지 매수하신 분들도 역시나 배당을 받으시게 되는데, 추가적인 이 패턴을 보자면 현재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인 횡보에서 전고점 자리가 이제 3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94,000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가격이 한 9만 원대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하자면 거의 오늘 가격이 거의 최고가 자리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9만 원대 안착을 해주면서 상승이 나올 경우 새로운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가 최고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 램시마나 여타 관련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데 따라가시기에도 현재 구간 때 그리 나쁘진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대신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셨다가 조정 시 다시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오늘도 매수 가능하지만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고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미 누차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년을 넘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죄다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라 들어가는 거는 조금 사실 반기지는 않지만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 제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셀트리 윤의 셀트리온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조정시 매수 전략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 답변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제 퀴즈 정답 공개해 볼게요. 네, 자, 뭐 퀴즈 정답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3번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퀴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어느새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